이 데카르트는 베이컨의 사고와는 또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적 사고 또는 뭐 이성주의 사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데카르트가 이 베이컨이 막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 경험조차도 우리를 속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데카르트였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이 진짜 완벽할까? 예전에 여러분 드레스 색깔 논쟁이라는 굉장히 되게 유명한 이슈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아, 선생님 조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원피스 색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피스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약간 하늘색, 연한 하늘색 줄무늬에 약간 똥색 같은 금색 줄무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흰색 금색 아니야? 라고 했더니 막 쥐들끼리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아 요즘 MG 버릇없다. 선생님도 MG예요. MG라는 틀 안에 들어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야, 왜 웃어? 막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흰색 금색이야? 막 깔깔깔이면서 이거 파란색 검정색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선생님 눈에는 파란색 검정색으로 안 보이거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거 흰색 금색이지? 막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진짜로 원래 그 원피스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보여주는데 진짜 파란색 검정색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럴 수도 있는가? 내가 보이고 있는 두 눈이 나를 속일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게 하도 이슈가 되니까 뉴스에까지 나왔어. 사실 뉴스에서 정말 뉴스도 별의별 거 다 해.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시신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노화가 가속화되거나 하면 눈의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서 이걸 흰색, 금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더 슬퍼졌죠.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이거 봐.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데카르트는 생각했어. 완벽하게 진실인 건 무엇일까? 세상에 완벽한 진리를 찾고 싶었고 그 완벽한 진리를 통해서 내가 막 여러 가지 다른 진리들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대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리 추론도 다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선생님한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완벽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이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봅니다. 이 데카르트가 진짜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데카르트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데카르트는 쉽게 얘기해서 미를 그때도 얘기했잖아. 한 6살, 7살 때 미적분을 뗐다. 데카르트도 거의 그런 급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 이렇게 정신이 굉장히 똑똑했던 거에 반해 몸은 되게 연약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잖아요. 맨날 픽픽 쓰러지는 거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이렇게 똑똑한데 육체는 이렇게 나의 허약하고 이런 게 괴리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던 시간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누워있는데 여러분 이 일화 분명히 어디선가 한번 수학책인과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방 안에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방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가 윙 이렇게 천장에 붙어서 옮겨 다니는 거야. 지금 선생님 주변에 모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윙 하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저 파리 잡아야 되는데 귀찮아 이런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 누워서 뭐예요 자기 전에? 핸드폰 하잖아. 핸드폰 하다가 졸아갖고 떨고 막 이렇게 막 얼굴에 맞고 막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니야? 자, 데카르트는 누워서 저 파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저 파리가 앉아있던 곳을 누구나 똑같이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머릿속에서 이제 가상의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자 Y축이라고 하자.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앉았던 것. 여기를 X1, Y1. 그래서 X1, Y1. 두 번째 앉았던 지점 X2, Y2. 이렇게 누워서 머릿속으로만 야, 이 사람이 스파이더맨처럼 천장에 가서 올라가서 선을 그었어? 아니다. 오직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낸 거잖아. 머릿속으로만 이런 좌표 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수학책의 절반이 바로 이 사람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쟤만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 데카르트는 이런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를 찾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경험들은 불완전한 것이잖아. 몸이 아프니까 막 허약하니까 막 헛것 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게 만져지긴 하지만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가짜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짜.
다 부정해 보는 거예요. 다 진실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죠. 왜? 그때도 얘기했잖아. 드레스 색깔 논쟁.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검정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다 부정을 해봤는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계속 가짜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내 생각. 이건 진짜잖아. 이게 가짜라면 난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대박. 생각? 이건 완벽하네. 진짜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자기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 본 거야. 나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존재하는 진리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나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또라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 당연히 생각하지, 그리고 존재하잖아 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니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고, 그럼 앞으로 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가 완벽하게 진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라고 부르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볼 거고요. 우리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이제 이런 이성을 통해서 완벽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존재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논리 추론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3단 논법이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논리적 추론 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과 접목시켰을 때 그럼 완벽한 진리를 다시 한번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전제를 까는 것. 이게 바로 연역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데카르트가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그런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이성적인 추론 능력. 이게 있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데카르트는 인간이라고 봤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자연을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연을 분석, 탐구. 결론은 똑같죠. 아까 똑같이 베이컨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이성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걸 통해서 자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면 데카르트는 한층 더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이성으로 이걸 변모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성을 통해서 우리 자연을 분석하고 또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바로 데카르트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성적 사유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생각한다 라는 표현, 이성적 사유의 능력이 있는 주체, 주인공이라는 거고. 자, 인간이 이렇게 주인공이라면 그 상대, 대상, 객체라는 표현을 사용할 건데요. 자연 같은 경우에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연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 사유의 능력이 전혀 없어. 생각이라는 게 없어. 이걸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자연이고, 그러니까 자연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안 되니까 그냥 원래 주어진 존재의 법칙,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항상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과 결과, 아까 과학이 발달했다 그랬잖아. 과학을 부정하진 않아. 그래서 과학이 만들어낸 그런 원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자동 기계다. 그러니까 기계의 원리만 알아내면 우리는 그 자연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데카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계론적 자연관을 통해서 마치 동물도 기계다. 선생님, 강아지도 감정이라는 거 같잖아. 아,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 감정이라는 거 사실 진짜 감정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본능.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에 원래 있는 기계적인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연을 사용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까지가 바로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시대였죠.